아침 7시 30분. 경기도 외곽 작은 산골 마을의 초등학교 정문 앞이다. 시골 특유의 고요함이 남아있던 시절. 이곳 무지개 초등학교는 여느 아침과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다.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 부모의 손을 잡은 채 교문을 드나드는 저학년들. 그 풍경 속에 한 명의 아이가 눈에 띄지 않게 스쳐 지나간다. 민지는 10살이다. 학교에 온 지 반년이 되었다. 작은 마을이지만 통합교육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되면서 민지 같은 아이들도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말은 어딘가 거짓처럼 느껴진다. 민지는 특수반에 있고 일반 아이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않는다. 특수반은 본관 뒤편, 낡은 조립식 건물이다.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바람이 많이 새어나온다. 하지만 그곳이 민지의 세계 전부다. 아침 8시. 민지는 엄마에게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탄다. 집 앞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민지의 눈은 언제나 앞을 향한다. 학교는 저 아래에 있다. 이 길을 매일 왕복한다. 엄마는 손수레를 밀듯이 휠체어를 밀어간다. 엄마의 얼굴에는 항상 근심이 있다. 이 근심은 민지를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놓는 것뿐만 아니라 저 학교에서 민지가 어떻게 대접받을지에 대한 걱정도 포함되어 있다. 학교 현관에 도착하면 학교 보조 인력인 미영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 미영 선생님은 민지를 보면 활발한 목소리로 인사한다. 엄마는 민지를 미영 선생님에게 건네준다. 마치 귀한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매일 같은 순간이다. 엄마는 학교 정문 앞에서 한동안 민지를 바라본다. 휠체어가 사라질 때까지. 그 눈에는 불안이 가득하다. 특수반 교실. 민지는 자신의 책상 옆에 휠체어를 세운다. 여기가 자기 자리다. 특수반에는 5명의 아이들이 있다. 모두 각각 다른 이유로 여기에 있다.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 심각한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 그리고 민지. 특수교사 강 선생님은 이 5명을 오전 내내 돌본다. 국어, 수학, 사회 모두 따로따로 가르친다. 오전 10시 30분. 간식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각자 준비해온 요구르트나 과자를 먹는다. 민지는 엄마가 주신 딸기 요구르트를 먹는다. 하나씩 빨대로 먹는다. 천천히.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미루지도 재촉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아무도 민지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5명의 아이들 사이에 말이라는 게 있을까? 각자의 세계에 갇혀있는 이들이 소통할 수 있을까? 특수교사 강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것, 돌보는 것, 그것이 전부다. 점심시간. 아이들은 식당으로 간다. 일반 학생들도 같은 식당을 쓴다. 하지만 특수반 아이들이 가면 시간이 다르다. 일반 학생들 식사가 끝난 후에 나중에 간다. 동료 학생들과 함께하는 밥상이 아니라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먹는다. 민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밥을 먹는다. 미영 선생님이 옆에 서서 밥 숟가락과 국이 흘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보조한다. 다른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밥을 먹는 모습이 보인다. 저쪽은 세상이 다르다. 그곳은 웃음이 있고 수다가 있고 장난이 있다. 민지의 세상은 조용하다. 조용함이 옳은 것일까? 민지는 밥을 천천히 먹는다. 씹고 삼키고 또 한 숟가락. 오후 시간. 민지는 도서관에 간다. 특수반이 이용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다. 강 선생님과 함께 책장에 앉아 그림책을 본다. 그림책의 그림들은 화려하다. 빨간 풍선, 노란 해, 파란 새. 민지의 손가락이 그림 위를 천천히 움직인다. 그 그림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 시간 동안 민지가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주 잠깐. 그리고 매우 조건부로. 오후 3시 반. 하교 시간이 다가온다. 일반 아이들이 먼저 간다. 우르르 내려가는 발소리. 떠드는 목소리. 그 소음이 사라지고 한참 후에 특수반 아이들이 느릿느릿 내려간다. 강 선생님이 민지의 휠체어를 밀어준다. 복도를 지나면서 민지는 일반 교실의 문을 본다. 저곳에는 또래 아이들이 있다. 앉아있고 서있고 움직인다. 그들의 세상은 분주하고 살아있다. 민지의 눈이 잠깐 거기 머문다. 하지만 얼굴을 돌린다. 더 이상 본다면 아플까 싶어서. 엄마가 학교 정문에서 기다린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표정으로. 걱정과 사랑이 뒤섞인 표정. 엄마는 민지를 보면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다. 민지는 대답할 수 없다. 뇌성마비는 민지의 말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민지가 만드는 소리는 명확하지 않다. 엄마는 민지가 말하려는 것을 추측한다. 표정으로, 눈 깜빡임으로, 가는 신음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눈다. 엄마는 좋아. 내일도 화이팅이라고 말한다. 휠체어를 밀고 집으로 향한다. 집에 도착하면 민지의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시간이 시작된다. 엄마는 오빠를 학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다. 할머니가 민지를 돌본다.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지만 나이가 많고 민지의 몸을 들어 올리는 게 힘들다. 그래서 할머니는 민지를 거실에 앉혀놓고 텔레비전을 켜준다. 텔레비전이 떠드는 가운데 민지는 혼자다. 오빠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빠는 일이 많아서 늦다. 엄마는 오빠를 데리고 오는 길이다. 이 시간 동안 민지는 침묵 속에 앉아 있다. 저녁 6시. 가족이 모인다. 아빠가 들어온다. 오빠가 온다. 엄마가 음식을 차린다. 테이블에는 5명이 앉는다. 하지만 민지 주변에만 공기가 다르다. 오빠는 학교 얘기를 한다. 수학시험, 친구들과의 일, 내일 과학실험. 엄마와 아빠는 오빠의 이야기를 듣는다. 자신들의 하루를 말한다. 일 얘기, 친구 얘기. 그 사이에 민지는 밥을 먹는다. 누군가 민지의 밥을 덜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다. 엄마가 민지 밥그릇에 밥을 넣고 국을 퍼준다. 그 사이 대화는 계속된다. 민지는 듣는다. 자신은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밤이 깊어간다. 어딘가에선 웃음이 나고 어딘가에선 따뜻한 말이 오간다. 세상의 일반적인 저녁이다. 하지만 민지의 침실은 조용하다. 엄마가 들어와 민지를 침대에 누인다. 이 과정에서도 말이 거의 없다. 엄마가 자, 뒹굴어서 자자라고 말하고 민지를 옆으로 한다. 침대의 옆면에는 쿠션이 많다. 민지가 떨어지지 않게. 밤중에 민지가 뒹굴 수 있도록. 엄마는 불을 끈다. 내일 또 보자. 우리 민지. 어둠 속에서 민지의 눈이 천장을 본다. 오늘도 외로웠다. 내일도 외로울 것이다. 이게 삶인가? 이게 10살의 삶인가? 세상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 세상은 자기를 불쌍하게 본다. 또는 무섭게 본다. 또는 본다는 자체를 피한다. 민지는 알 수 없는 한숨을 쉰다. 그것이 신음인지 숨인지도 모르게. 밤은 깊어간다. 월요일 아침. 산골마을의 초등학교는 한 주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월요일은 평범하지 않다. 무지개 초등학교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있다. 준호, 10살, 3학년. 엄마의 일 때문에 이 마을로 이사 온 아이다. 준호는 학교 버스에서 내려 교문을 지난다.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다. 낯선 학교, 낯선 아이들, 낯선 선생님. 준호의 엄마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새로운 친구들이 많을 거야. 힘내. 준호가 교실에 들어가자 담임 선생님이 소개한다. 안녕. 너 준호구나. 이리 와서 앉아. 준호는 책상으로 간다. 옆자리에는 이미 앉아 있는 여자아이가 있다. 준호는 자리에 앉고 그 여자아이를 본다.
여자아이는 준호를 보지 않는다. 수업이 시작된다. 오전 내내 수업은 계속된다. 준호는 새 학교에서 첫 수업을 받는다.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많다. 선생님의 목소리도, 교과서의 구성도, 그부들의 이름도. 하지만 아이는 적응을 잘하는 법이다. 쉬는 시간이 되면 준호는 복도를 산책한다. 학교의 구석구석을 살핀다. 본관 뒤에 특수반이 있다는 걸 안다. 창문이 작은 조립식 건물. 저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 준호는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뭘 할 수 없다. 다시 수업이 시작된다. 점심시간. 준호는 식당으로 간다. 새 학교의 식당은 어떨까? 준호가 밥을 받아들었을 때 그는 한 가지를 눈여겨본다. 특수반 아이들이 따로 먹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곳에는 한 명의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 그 아이는 밥을 먹는다. 매우 천천히.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 준호의 호기심이 생긴다. 저 아이는 뭐 하는 아이일까? 저 아이도 학생일까? 저 아이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준호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준호의 눈은 자꾸만 저쪽으로 간다. 휠체어에 앉은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돕는 어른을. 오후 수업 시간. 준호는 책상에 앉아서도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한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 오후 3시. 학교 시간. 준호는 일반 학생들과 함께 나간다. 하지만 준호는 뒤로 천천히 간다. 특수반 쪽을 향해서. 그 순간 다른 쪽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는 모습이 보인다. 미영 선생님이 밀고 있고 그 위에는 아침에 봤던 그 아이가 있다. 준호는 그걸 본다. 순간 결정한다. 어떤 결정인지 자신도 모르지만 뭔가를 하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학교에 오자마자 뭔가를 한다. 자신의 책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낸다. 엄마가 준 간식이다. 준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기다린다. 쉬는 시간이 되자 준호는 용감하게 본관 뒤로 간다. 특수반 건물 입구에 누군가를 찾는 듯이 살핀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 선생님과 함께 특수반 아이들이 나온다. 밝은 햇빛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실외 활동을 하러 나가는 것 같다. 준호는 빠르게 한쪽으로 몸을 날린다.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척. 그리고 그 아이를 본다. 휠체어에 앉은 아이. 여자아이다. 긴 머리에 까만 눈. 아마도 자신과 같은 나이쯤 될 것 같다. 준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을 걸지도, 손을 흔들지도 않는다. 그냥 그 아이를 본다. 그리고 그 아이도 준호를 본다. 잠깐 동안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이 있다.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 그것도 제일 처음이 아닌 다음에. 일반 학생이 자기를 본다. 인사를 하지 않고 무섭게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본다. 강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간다. 준호는 다시 교실로 돌아간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다. 준호의 마음에 호기심이 가득 찼다. 그리고 그 아이도 아마 그럴 것 같다. 누군가가 자기를 본 것. 그것만으로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을 것 같다. 오후. 준호는 도서관에 간다. 특수반이 언제 도서관을 이용하는지 알고 싶어서다. 사서 선생님에게 물어본다. 저 특수반 아이들이 이곳을 자주 와요? 사서 선생님은 생각해 본다.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와. 왜? 준호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궁금했다고 한다. 다음 날 오후 1시 반. 특수반이 도서관에 온다. 강 선생님과 함께. 그 아이도 함께다. 휠체어에 앉은 그 아이. 준호는 이미 도서관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책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한다. 신경을 쓰려고 한다. 하지만 눈은 자꾸 그쪽으로 간다. 강 선생님은 특수반 아이들을 조용한 코너로 데려간다. 그 아이는 휠체어 옆에 놓인 쿠션에 기대앉는다. 아니, 반쯤 누운 자세를 한다. 그리고
그림책을 본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준호는 이 모습을 본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인다. 준호는 특수반 코너에 가까이 간다. 그리고 자기도 책을 들고 앉는다. 그 아이 바로 옆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호는 책을 펼친다. 책장을 넘긴다.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다. 강 선생님도 마치 준호가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본다. 아니, 보는 척한다. 아이의 순수한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 민지는 깜짝 놀란다. 누군가가 옆에 앉았다. 낯선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랍다. 세상에 준호라는 아이가 나타났다. 세상이 조금 변했다. 단 한 사람의 출현으로. 오후 내내 준호와 민지는 옆에 앉아 있다. 말을 하지 않는다. 준호는 책을 본다. 민지도 책을 본다. 그리고 가끔씩 준호가 페이지를 넘길 때 민지의 눈이 준호를 본다.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누군가가 자신을 본다. 누군가가 자신 옆에 있다. 이것이 친구가 되는 시작일까? 도서관 활동이 끝나고 강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민지는 휠체어에 태워진다. 준호는 강 선생님과의 눈 맞춤을 피한다.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저녁, 준호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학교에 특수반이 있어. 거기 아이가 휠체어를 타. 엄마는 묻는다. 그래? 그 아이는 어떤 아이야? 준호는 대답한다. 그냥 아이야. 우리랑 똑같은 아이. 그 말에 엄마는 웃는다. 그렇구나. 준호는 좋은 아이네. 일주일이 지났다. 무지개 초등학교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었다. 준호는 이제 학교에 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특수반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수반 입구를 지나면서 안을 본다. 강 선생님과 민지가 있는가? 오늘은 민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 것 같은가? 아이의 마음에는 이상한 설레임이 생겼다. 학교 가는 길에, 학교 도착했을 때, 하루 종일, 오전 첫 쉬는 시간, 준호는 본관 뒤로 간다. 특수반 건물로. 이제 이것이 일과가 되었다. 준호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본다. 강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준호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밖에서 본다. 민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있다. 책상에 앉아 있다. 준호는 만족한다. 점심시간. 준호는 밥을 받아서 자신의 자리가 아닌 특수반이 먹는 공간으로 간다. 미영 선생님이 놀라서 본다. 준호. 너 왜 여기 와? 준호는 침착하다. 저, 민지 옆에 앉아도 돼요? 미영 선생님은 순간 당황한다. 그런데 준호의 눈에는 진심이 있다. 아무 나쁜 의도도 없다. 그냥 앉고 싶을 뿐이다. 미영 선생님은 웃는다. 좋지. 그러면 민지가 좋아할 거야. 준호는 민지 옆에 앉는다. 강 선생님과 미영 선생님은 서로 눈을 마주친다. 이건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일반 학생이 특수반 아이 옆에 와서 함께 밥을 먹다니. 강 선생님의 얼굴에는 뭔가 감정이 일렁인다. 희망. 아니면 우려? 민지는 준호를 본다. 준호가 자신 옆에 앉았다. 밥을 먹는다. 같은 테이블에 같은 공기를 마시며 아무도 준호를 막지 않는다. 아무도 이것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은. 미영 선생님이 준호에게 밥을 푼다. 준호가 먹는 동안 미영 선생님은 민지의 밥을 덜어준다. 평상시처럼. 준호는 배웠다. 준호는 조용하다. 준호는 민지를 급하게 본다거나 피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있다. 맛있어? 준호가 민지에게 묻는다. 민지는 대답할 수 없다.
민지가 내는 소리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준호는 안다. 민지의 얼굴을 본다. 하는 미약한 신음 같은 것. 그게 대답이다. 준호가 웃는다. 나도 맛있어. 다음 날도 준호는 온다. 그 다음 날도 준호는 특수반이 식당에 올 시간을 안다. 일반 학생들 밥이 나간 후 20분쯤 뒤에 그때가 되면 준호는 밥을 받아 그 자리로 간다. 미영 선생님은 이제 준호를 기다린다. 아이가 온다. 그리고 민지 옆에 앉는다. 오후 도서관 시간. 준호는 특수반 아이들이 올 시간을 안다. 미리 와서 기다린다. 그리고 민지 옆에 앉는다. 말이 없어도 된다. 함께 책을 본다. 민지는 그림책을 본다. 준호도 그림책을 본다. 고학년 준호가 그림책을 본다. 그런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의 형태인가? 일주일 후, 준호와 민지는 거의 매일을 함께한다. 말이 없지만 준호는 민지를 본다. 진심으로. 민지도 준호를 본다. 감사함으로. 어느 날 오후, 운동장에서 일어난다. 특수반 아이들이 실외 활동을 나온 날이다. 민지는 휠체어에 타 있다. 강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을 보고 있다. 그때 준호가 나타난다. 준호는 민지의 휠체어를 본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휠체어 손잡이를 잡는다. 강 선생님이 본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본다. 준호가 휠체어를 밀기 시작한다. 천천히. 민지는 놀란다. 누군가가 자신의 휠체어를 밀어준다. 엄마가 아니라 친구가. 그렇다. 준호와 민지는 이제 친구다. 말이 없어도, 정식으로 소개받지 않아도 두 아이의 마음이 이미 그렇게 정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돈다. 준호는 천천히 민지를 해치지 않도록 밀어간다. 민지는 자신 앞의 하늘을 본다. 햇빛이 따뜻하다. 바람이 분다.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있다. 강 선생님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본다. 20년을 특수교사로 일해왔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정을 본 것은 드물다. 강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것이 통합교육의 진정한 의미인가?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저녁, 준호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오늘 민지 휠체어를 밀어줬어. 그래? 민지가 어떻게 했어? 웃었어. 아, 웃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얼굴이 좋아 보였어. 엄마가 준호를 안는다. 우리 준호, 정말 좋은 아이구나. 한 주가 더 지난다. 준호와 민지는 더욱 자연스럽게 함께한다. 모든 쉬는 시간에, 모든 점심시간에, 모든 특수반 활동 시간에 둘은 함께다. 강 선생님은 이제 둘의 관계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한다. 민지의 눈이 밝아졌다. 민지가 좀 더 많이 살아 보인다. 마치 세상에 한 명의 사람이 생겼다는 것처럼. 이 조용한, 말 없는 우정이 학교의 조용한 구석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조용한 산골 마을의 학교도 결국 세상이다. 세상에는 항상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처음 의문을 제기한 건 학부모였다.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특수반 아이가 있대라고 말하면서부터다. 모든 게 시작되었다. 한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에게 말한다. 들었어? 우리 아이들이 특수반 아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또 다른 학부모가 대답한다. 뭐? 그게 왜? 좀 이상한데. 학부모 카톡방에서 이 이야기가 올라온다. 여러분, 혹시 특수반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까워지는 게 맞나요? 반응은 즉각적이다. 대부분 불안한 톤이다. 글쎄요. 아이들끼리 어울릴 수 있을까요? 혹시 특수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통합교육은 좋은 정책인데
그렇게까지 가까워질 필요는 있나요? 이 말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우려라는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은 결국 학교로. 그리고 학부모회로 향한다. 한 주 후, 교장실에서 학부모회 대표들이 모인다. 준호의 엄마도 온다. 아니, 정확히는 불렸다. 왜냐하면 준호가 특수반 아이 민지와 특별히 가까워졌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 준호 엄마시죠? 다시 뵙겠습니다. 교장이 말한다. 저희가 요즘 한 가지 상황이 있어서요. 준호 아이가 특수반 아이인 민지 아이와 매우 친하다고 하네요. 학부모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의 엄마는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려요? 뭐가요? 글쎄요. 특수반 아이와 일반 학생이 너무 가까워지는 게 적절한가 하는 우려입니다. 준호 아이의 학교 적응이나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요. 이 말에 준호의 엄마의 얼굴이 굳는다. 죄송하신데요.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아,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라고 하네요. 뭘 걱정하는데요? 제 아들이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대화는 진행되지 않는다. 평행선이다. 교장은 어색해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바를 전달해드리자면 아이들 사이의 거리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상당히 모욕적이다. 준호의 엄마는 느낀다. 제 아이가 특수반 아이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거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 그건 아니고요. 다 자명합니다. 제 아이는 착한 일을 했고 그 착한 일이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준호의 엄마는 교장실을 나간다. 화난 얼굴로. 같은 시간 민지의 엄마도 학교에 불렸다. 특수교사 강 선생님의 호출이 아닌 학교 관리실의 호출이었다. 민지 어머니,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요즘 일반 학생 준호라는 아이가 민지에게 자주 따라다닌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민지의 엄마는 놀란다. 따라다닌다고요? 그 아이가 민지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다만 다른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민지 같은 학생과 가까워지는 것을 걱정하신다고 해서요. 뭐가 걱정인데요? 특수한 상황이 전파될까 봐서요. 그래서 조만간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서 통합교육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싶은데 민지의 엄마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화난다. 제 딸한테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건가요? 제 딸은 똑같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준호라는 친구를 두고 따라다닌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친구를 좋아하는 걸 따라다닌다고 표현하는 건 모욕적입니다. 학교 관리자는 당황한다. 예상하지 못한 반박이다. 아, 그건 아니고 제 딸을 장애하니 뭐니 해서 일반 학생과 구분하는 건 뭔가요? 자, 제 아이도 제3강국 소속의 학생이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다만이 뭐죠? 통합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는 따로 두고 우리 아이가 친구를 사귀면 문제라고 하고 이게 통합인가요? 민지의 엄마는 눈물이 난다. 화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게 이 남편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한다. 그리고 함께 분노한다. 저녁 학부모 카톡방이 요동친다. 한 학부모 학교에서 뭘 하는 거예요? 특수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학부모.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들이 그 특수반 아이들에게서 뭘 배워야 하나요? 또 다른 학부모, 통합교육이 목표지만 실제로는 이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뭔가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없지만 불안감만 가득하다. 한 학부모가 제안한다. 학부모 설명회를 확대 개최하자고 학교에 요청해 볼까요? 반응이 온다. 대부분 찬성한다. 며칠 후
학교에는 학부모 통합교육 설명회라는 안내장이 붙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반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학생과 특수반 학생 사이의 적절한 거리와 상호작용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적절한 거리라는 표현. 이 말 속에는 뭔가가 숨어 있다. 우정이 위험하다는 뜻. 친구가 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 강 선생님은 이 안내장을 본다. 그리고 한숨을 쉰다. 28살의 특수교사. 교사 생활 6년.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매번 마음이 아팠다. 수요일 저녁 7시. 학교 강당에는 거의 20여 명의 학부모가 모여 있다. 산골마을의 작은 학교치고는 많은 수다. 그만큼 관심사가 컸다는 뜻이다. 그것도 좋지 않은 관심사. 교장과 교감이 단상에 선다. 그 옆에는 특수교사 강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회 회장. 교장이 말을 시작한다. 학부모님들이 모두 모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의 통합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먼저 특수교사 강 선생님이 통합교육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 선생님이 일어나 단상에 선다. 마이크를 잡는다. 손이 살짝 떨린다. 안녕하십니다. 특수반 담당 강준희 교사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현재 5명의 특수반 학생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모두 이 학교의 학생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강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다. 통합교육이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강 선생님이 화면을 켠다. 몇몇 사진이 보인다. 준호가 민지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진. 준호와 민지가 도서관에 앉아 있는 사진. 준호가 민지에게 밥을 나눠주는 사진.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준호라는 학생이 민지라는 학생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준호는 민지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도와주지만 민지를 하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준호의 관심 속에서 세상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 선생님이 잠깐 멈춘다.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장애를 학습할까봐, 자신의 아이들이 장애 학생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뒤떨어질까봐.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준호는 민지를 만남으로써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동정을 배운 게 아니라 공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강 선생님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민지는 처음으로 학교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아침에 할머니에게 학교 가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통합교육의 결과입니다. 강당에 정막이 깔린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든다. 선생님, 그건 좋은데요. 다만 일반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강 선생님이 대답한다.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포용적인 교육 환경에서 자라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삶을. 다른 학부모가 말한다. 하지만 특수반 학생이 우리 아이 옆에 있으면 집중을 못하지 않을까요? 강 선생님은 침착하게 대답한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적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준호가 민지 옆에 앉아 있는 동안 그 외의 시간에는 온전히 자신의 학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준호의 성적은 학기가 지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말에 몇몇 학부모들이 표정을 부드럽게 한다. 하지만 모두는 아니다. 학부모회 회장이 일어난다. 강 선생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특수반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따라할까 싶어서. 이 말에 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진다. 드디어 솔직한 생각이 나왔다. 민지의 엄마가 일어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가 전염되나요? 학부모회 회장이 당황해서 말한다. 아, 그건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 딸이 친구를 사귀었어요. 장애가 있는 친구.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장애는 도덕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장애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딸은 민지의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난다. 제 딸은 평생 혼자였어요. 학교에 가도 혼자, 특수반에서도 혼자, 아무도 딸을 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준호라는 착한 아이가 우리 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준호의 엄마도 일어난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세요?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민지가 문제가 돼? 민지는 그냥 친구인데. 준호의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맺힌다. 10살짜리 아이가 우리 어른들이 놓친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차별이 비극이라는 것을. 강당에 정막이 깔린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어뜨린다. 누군가는 여전히 표정이 경직되어 있다. 한 학부모가 조용히 말한다. 미안합니다. 저도 없이 생각했군요. 다른 학부모가 덧붙인다. 정말, 그래요. 제 아이가 학교에 와서 민지 얘기를 해줬거든요. 얼마나 착한 친구가 자기 옆에 있다고. 그런데 저는 그걸 장애라는 프레임으로 봤어요. 학부모회 회장도 일어나 말한다. 저도 반성합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하지만 여전히 몇몇 학부모는 말이 없다.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그냥 침묵하는 태도. 교장이 말한다. 오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는 계속해서 통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대화를 갖겠습니다. 설명회는 끝난다. 학부모들이 나간다. 어떤 학부모는 표정이 밝아졌고, 어떤 학부모는 여전히 어두웠다. 강 선생님은 강당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본다. 한국 교육의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설명회 다음 날, 학교 복도에는 어제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다. 일반 학생 몇몇이 특수반 입구에 선다. 준호는 이미 거기 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같은 반 아이 수진이도 온다. 수진이의 엄마가 어제 설명회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학부모 중 한 명이었다. 민지 있어? 수진이가 묻는다. 강 선생님이 나온다. 수진이, 뭐하러 왔니? 저, 민지와 친구하고 싶어요. 강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진다. 특수반 안으로 들어가는 준호와 수진이. 특수반 아이들이 보인다. 그 중에 민지가 있다. 민지가 준호를 본다. 그리고 수진이도 본다. 수진이가 민지 옆에 앉는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왔다. 지금까지 민지가 경험해 본 것 중 가장 이상하고 따뜻한 일이다. 안녕. 난 수진이야. 너 민지지? 민지는 소리를 낸다. 명확하지 않은 소리. 하지만 수진이와 준호는 그것을 이해한다. 응이라는 대답. 오전 시간. 일반 학생들이 특수반에서 시간을 보낸다. 처음에는 강 선생님도 다른 학부모들도 놀랐을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 점심시간. 준호와 수진이는 민지를 데리고 식당에 간다. 미영 선생님이 따라온다. 세 아이는 함께 밥을 먹는다. 다른 일반 학생들도 이것을 본다. 처음엔 신기해하고 조금 지나면 익숙해진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연스럽다. 민지,
맛있어? 수진이가 묻는다. 민지는 웃음소리 같은 것을 낸다. 분명한 웃음. 아이의 순수한 웃음. 오후. 도서관. 준호와 수진이. 그리고 민지. 세 아이는 함께 책을 본다. 말이 별로 없지만 편안한 침묵이다. 저녁. 준호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오늘 수진이도 왔어. 민지 친구가 되려고. 정말? 그럼 민지가 기뻤겠다. 응. 근데 엄마, 왜 처음엔 어른들이 안 했어? 준호의 엄마는 말문이 막힌다. 10살짜리 아이가 던진 질문. 그 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거는 어른들이 미안한 부분이야. 어른들이 먼저 생각하고 차별했던 거야. 근데 왜? 모르는 것이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멀리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맞나? 아니, 절대 맞지 않아. 그래서 지금 생각을 바꾼 거야. 일주일 후, 학교는 더욱 달라져 있다. 처음에는 준호와 수진이 둘뿐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도 합류했다. 3명, 4명,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특수반 아이들도 변했다. 민지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반 아이들도 누군가가 자신들을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강 선생님은 매일 이 변화를 목격한다. 교육학 책에서는 찾기 힘든 변화. 하지만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 선생님은 생각한다. 학부모 카톡방도 달라졌다. 한 학부모, 우리 아이가 특수반 아이랑 친구한다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좋은 변화가 있네요. 다른 학부모 맞아요. 우리 아이도 요즘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학부모, 통합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이거구나 싶어요. 이 말들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변화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10살짜리 두 아이가 있다. 준호와 민지. 2월이 된다. 산골 마을에도 봄이 온다. 작은 학교의 아이들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다. 준호와 민지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한다.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준호의 엄마는 이제 민지를 집에도 데려간다. 토요일 오후에 두 아이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함께, 소리 없이, 하지만 함께. 민지의 엄마가 고마움을 표한다. 준호의 엄마에게 정말 감사해요. 제 딸이 저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었어요. 뭐려. 우리 준호도 민지 때문에 많이 배워요. 하지만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어느 날 학교 회의에서다. 일반 담임 선생님이 강 선생님에게 말한다. 강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자주 일반 학생들이 특수반을 와도 괜찮나요? 일반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강 선생님이 대답한다.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긴 한데 학교 입시 준비를 생각하면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강 선생님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어른들의 편견입니다. 일반 담임 선생님도 이제는 그 말에 할 말이 없다. 학교 운동회가 온다. 매년 그렇듯이. 하지만 이번 운동회는 다르다. 민지를 실제로 행사에 참여시킬 것인가? 이것이 학교의 숙제였다. 일반 학생들과 같이 경기를 할 수는 없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강 선생님과 일반 담임 선생님은 함께 생각한다. 준호가 아이디어를 낸다. 선생님, 민지도 함께 뛸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말이야? 휠체어 경주? 아니면 저랑 민지랑 같이 달리기? 일반 담임 선생님이 웃는다. 10살짜리 아이의 순진한 제안. 하지만 놀랍게도 이게 가능하다. 왜 생각하지 못했나? 운동회 당일 학생 개인 경주회에 새로운 종목이 생긴다. 함께하는 달리기. 일반 학생과 특수반 학생이 짝을 이루어 함께 뛰는 경주다. 준호와 민지도 참여한다. 준호는 민지의 휠체어를
밀며 달린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운동장에 다른 학부모들이 본다. 봐요. 저 아이들. 정말 귀엽다. 응. 통합교육이 이런 거구나. 우리 아이도 저렇게 친구 만들어야겠네. 운동회는 성공적으로 끝난다. 그리고 학교 게시판에는 사진이 붙는다. 준호가 민지의 휠체어를 밀고 달리는 사진. 함께하는 미소. 그것이 다가.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있다. 민지의 엄마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간다. 민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마트 계산대에서다. 한 할머니가 말한다. 어머, 저런 아이를 왜 밖에까지 데리고 나와요?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지의 엄마가 대답한다. 우리 딸도 사람이니까 밖을 나다닙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몇십 년의 모욕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날, 준호의 엄마가 준호와 함께 거리를 걷는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 준호의 아버지 친구다. 준호 엄마, 잘 있어요? 요즘 준호는 어때요? 준호의 엄마가 대답한다. 좋아요. 새로운 친구들 사귀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요? 그 중에 뭐, 특별한 친구가 있나요? 준호의 엄마가 하려던 말을 멈춘다. 이 사람에게 민지 얘기를 해야 할까? 혹시 또 다른 편견을 만나게 될까? 준호가 대신 말한다. 네. 있어요. 민지라고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제 친구예요. 그 어른의 표정이 살짝 변한다. 뭐라 말할 말을 못 찾는 표정. 그리고 나서 말한다. 아, 그럼 준호가 많이 도와주겠네요. 준호가 대답한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친구예요. 그냥 그 간단한 말에 어른이 할 말이 없다. 10살짜리 아이가 가르쳐준 세상의 올바른 이해. 저녁, 민지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한다. 오늘 있었던 일들, 학교에서의 모든 순간, 준호가 자신의 휠체어를 밀어준 것, 수진이가 자신과 책을 함께 본 것, 모든 순간이 민지의 얘기다. 엄마. 엄마가 민지의 말을 해석한다. 응. 학교 재미있었지? 그래. 우리 민지, 내일도 학교 가자. 이것이 바로 통합교육이 주는 선물이다. 장애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비장애 학생에게는 다름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공감. 3월이 된다. 1년이 거의 끝나간다. 강 선생님은 이 1년을 돌아본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도 많다. 어느 날 강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에게 불린다. 내년도 시간표를 짜는 회의다. 교감 선생님이 말한다. 강 선생님, 내년에는 특수반 시간을 좀 줄여볼까요? 일반 학생들의 학업 효율성을 생각하면. 강 선생님이 대답한다. 그건 안 됩니다. 뭐가요? 이번 해에 일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왜 시간을 줄여야 하나요? 교감 선생님이 말한다. 글쎄요. 다음 학기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학부모님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강 선생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표정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한다. 이건 옳지 않다는 표정. 회의가 끝나고 강 선생님은 일반 담임 선생님에게 간다. 선생님, 내년 시간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요. 일단 교감 선생님이 특수반 시간을 줄이려고 해요. 학부모님들의 우려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상급자의 결정인데. 강 선생님이 말한다. 학생들을 위해 싸워야 해요. 그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일반 담임 선생님도 생각해 본다. 말은 맞다. 하지만 학교의 분위기, 교직원들의 관계, 학부모들의 반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싸우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며칠 후, 일반 담임 선생님은 강 선생님과 함께
교장실에 간다. 교장 선생님, 저희 특수반의 통합 시간에 대해 제안이 있습니다. 교장이 듣는다. 이번 해의 특수반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히려 일반 학생들의 정서지능과 배려심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런 시간을 유지하거나 더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교장이 생각해 본다. 데이터는 그렇다. 하지만 학부모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 담임이 대답한다. 교장 선생님, 그렇다면 설명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번 해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교장도 이제는 알고 있다. 설명회가 효과적이라는 것. 학부모들이 직접 보고 들으면 변한다는 것.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설명회를 해봅시다. 이번엔 준호와 민지 학부모도 포함해서 강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승리다. 저녁, 강 선생님은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한다. 오늘 교장실에 다녀왔어. 뭐 있었어? 특수반 통합 시간을 유지하기로 했어. 남편이 웃는다. 자기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훌륭한 거야. 아이들이 보여준 거야. 4월, 봄이 한창이다. 산골마을의 학교도 새 학기를 시작한다. 새로운 학부모들이 온다. 새로운 학생들도. 그들은 이 학교의 통합교육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 건 아니다. 첫 번째, 학부모 설명회. 이번에는 준호와 민지의 부모가 함께 나온다. 준호의 엄마가 말한다. 제 아이가 이 학교에 와서 뭔가를 배웠어요.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세상을 보는 다른 방식. 그리고 그것은 민지라는 친구 덕분이었어요. 민지의 엄마도 말한다. 우리 딸이 처음으로 학교에 가고 싶어 했어요. 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장애인 엄마로서 말이에요. 제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새로운 학부모들이 듣는다. 이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이론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한 새로운 학부모가 묻는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까요? 준호의 엄마가 대답한다.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회는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기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아이들이 될 거예요. 설명회가 끝나고 새로운 학부모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여전히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이해는 생겼다. 학기가 시작되고 준호와 민지는 여전히 함께다. 이제 둘 다 4학년이 되었다. 학년이 올라가도 변하지 않는 우정. 새로운 친구들도 생긴다. 새 학년의 아이들이 준호와 민지가 하는 일을 본다. 그리고 따라한다. 몇몇 아이들이 특수반에 와서 민지와 친구가 된다. 강 선생님은 이제 확신한다. 이것이 통합교육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순수한 공감과 이해에서 비롯된 통합. 한 해가 더 지난다. 민지는 이제 11살, 준호도 11살. 둘은 여전히 친구다. 아무도 둘을 해칠 수 없다.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학교 게시판에는 사진이 붙어 있다. 준호가 민지의 휠체어를 밀고 가는 모습. 그 사진 아래에 제목이 있다. 그 손을 놓지 않은 날.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두 아이의 순순한 친구, 관계로 시작된 변화. 그리고 그것이 학교를, 마을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다. 5년 후, 민지는 15살, 준호도 15살, 중학교, 같은 학교에 진학했다. 이번엔 일반 학급이 아니라 완전 통합이었다. 민지도 일반 학급에 앉는다. 물론 개별 지원이 필요하지만 첫날 민지가 학교에 들어간다. 준호도 함께다. 아직도 중학교 아이들도 처음엔 낯설어 했다. 하지만 준호와 민지의 관계를 보면서 이해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점심시간. 중학교 식당은 더 크고 복잡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민지를 찾는다. 그리고 옆에 앉는다.
민지가 준호를 본다. 더 이상 말 없는 신음도 아니다. 민지는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말을 배웠다. 완벽하진 않지만 준호, 고마워. 준호가 웃는다. 뭘? 친구인데. 이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 몇십 년의 여행이 담겨 있다. 저녁. 준호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중학교 가봤어? 응. 어때? 좋아. 여전히 민지가 있으니까. 엄마가 웃는다. 그래. 그 친구가 있으니까. 민지도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한다. 이제 좀 더 명확한 말로. 엄마, 준호 좋아. 엄마가 물른다. 응. 준호가 좋아? 왜? 친구. 그리고 나 혼자 아니야. 이제 절대 혼자 아니야. 엄마의 눈에 눈물이 난다. 이 아이가 저 아이를 만나기 전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이 학교에서 시작된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학교의 몇몇 선생님은 이 두 아이의 이야기를 다른 학교에도 소개한다. 그 학교의 통합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특수반 학생들도 온다. 그리고 그들도 준호처럼 진심 어린 친구를 만난다. 모두가 만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만난다. 강 선생님은 이제 교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무지개 특수학교에서 통합학교로 변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아이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 5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충분하다. 차별을 딛고 일어서기엔, 우정이 꽃 피우기엔,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엔. 준호와 민지, 두 아이의 손이 놓여지지 않는다. 뒤로 가는 길도 아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함께.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이다. 아니, 사실은 시작이다.